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미국 순방에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회담을 끝내고 난 후 비속어 논란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계시는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서 국익 훼손 순방 책임을 물어서 장관 해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해임 결의안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박진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인지 해임 건의안까지 가야 될 사항인지는 스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떤 사주에 어떤 운이길래 하필이면 추석을 지내고 나서 이러한 해임 건의안까지 가는 불상사를 만나게 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떤 사주에 어떤 운익인데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되느냐. 또 과연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과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그 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한번 사주를 분석해 가면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7세입니다. 56년 양력으로 9월 16일이다. 시는 모릅니다. 스님이 진시 정도로 봤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시는. 근데 이거는 시가 안 나와도 사주로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6월의 병화가 천간의 병화를 두고 술중 정화의 통구는 하고 있지만은 병화의 6월은 음력 8월달입니다. 6월은 노광새 병사궁입니다. 이게 병궁이고 사궁이에요. 경장이 약해져 있다. 물론 지지에 묵은하면 하는 것도 태세하지만은 사궁이라서 더 그렇다. 거기다가 신유술입니다. 신유술 금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유술 금방국이 되어 있다. 6월에 신금에 술토에 신유술에 금방국이 되어 있다. 병화가 천간에 술중 정화에 천간에 놔두고 과연 이 지금 강한 금을 억제를 할 수가 있냐? 역부족이다. 억제를 할 수가 없다. 일주가 묵은 태세하고 비겁이나 인성으로, 비겁은 불이요 인성은 목인데 설사 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시나 묘시가 되더라도 금이 너무 강하니까 탐재 개인으로서 목을 인수를 용신으로 할 수도 없다. 결국은 목하고는 경장이 안 좋다. 그래 용신은 금, 지지로 들어오는 축토나 진토나 술토는 좋지만은 미토는 화급금이다. 미토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불러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금이 용신인데 금을 따라가는 진시 같으면 아우생화 종제격이고, 그냥 진시가 아니고 다른 시 같으면 종제격입니다. 종제격.
금을 따라가는 종제격이다. 금. 자, 이제 금을 따라갔으면 불은 들어오면 안 되고, 나음과 들어와도 안 되고, 미터 들어오면 안 된다. 금을 따라가는 사주, 아우생화 종제격이나 종제격이 됐을 때, 불은 병인데, 불을 억제를 한 것은 물은 약이다. 그래서 결국은 토금수 운에 발목하는 사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제격입니다. 상당히 큰 사주. 또 기본적으로 지혜 총명하고, 어렸을 때 무술년, 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부친께서 서울에 있는 내과 의사로, 그러니까 의사 부친을, 의사를, 그러니까 그 의사의 직을 가지고 계시는 부친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상당히, 그래도 그때 의사 정도 되면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봅니다. 우술토, 좋습니다. 기토, 여기서 지금 해중 간목만 14개월만 안 좋지 나머지는 다 좋다. 경자는 잘 떴습니다. 여기까지 언제까지? 마궁예들 만화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인중무토까지 쉬운 3살까지 잘 떴다. 예. 초년부터 잘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고 나왔던가요? 대학은 서울대 법대, 또 정치학 박사는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또 무슨 하버드에서도 또 뭐 학위 딸라고 저거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도 종제격의 사주로서 지혜가 총명하고 운도 잘 따라줬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뤘다고 봅니다. 종제격이다. 자, 종제격 사주에 금이 용신이고 축진, 술토는 희신이고 물은 약신이고 이런 사주가 돼서 여기까지 잘 됐어요. 53세까지. 한번 볼까요? 무술, 기토. 자, 1977년도에 외무고시를 합격했습니다. 77년도에 외무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지금 2022년입니다. 77년이면 45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67세니까 만나 22세, 한국 나이로 23살 때 외부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운이 너무 잘 떴네요. 그 다음에 78년도에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외무부에 첫 공직자 발을 디뎠다. 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고, 2002년도면 지금 20년 전입니다. 47살 47세에 축대운 47세 축중기토, 축대운 아주 좋습니다. 축중기토 갑신년에 뭐 1년 후는 다소 조금 부족합니다만 개운이 너무 잘 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제격 사주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오면 조금 안 좋은 것은 1년 후 정도는 평상운으로 봅니다. 잘 떴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002년도는 임원년이네요. 2002년도가 임원, 축대운 임원년 임수까지 아주 잘 떴. 초선 이때가 뭐 보궐선거가 아닌가 싶네요. 2004년도에 축대운 그대로 했고 갑신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2008년도면 지금 2022년 14년 전이니까 53세 때. 53세 때인데 53세 때 일목대운인데 어떻게 이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47, 어느달 만하고 쉬운 둘 넘고 인중무토 쉬운 셋 14개월짜리 무토대운의 무자년 2008년도가 무자년 1년 운이 무자년이다. 잘 떴다. 삼선 됐습니다. 2020년 작년 재작년에 2020년대
묘대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운입니다. 이 사주에서 종제격 사주에는 목화운이 있다. 불이 뜨거나 나무운이 들어오면은 항명죄가 생긴다.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하게 들어오면 생사를 가눌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한번 비껴갔습니다. 인중, 병화, 인목 한번 비껴갔습니다. 인신충. 묘의충도 상당히 어려운 운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금년 5월달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5월달에 외교부 장관이 됐냐? 상반기에 임수가 떴습니다. 이민열의 임수가 떠서 발탁이 됐다. 외교부 장관으로. 그런데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용신은 이렇고 희신은 이렇고 약신은 이런데 이런 사주가 지난 세월에 이런 일을 겪어왔어. 사선에다가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법대 아주 뭐 정말로 머리 샤프하신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고 대학이고 외무고시 합격했고 뭐 헐일 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4선까지 하고 또 뭐 행정적으로 많은 걸 했겠죠. 중요한 것만 스님이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5월달도 6월달도 아니고 하필이면 지금 9월 초하루가 딱 지나고 아닙니까? 그것도 대통령 외국 순방에 다녀오신 후에 이러한 외교부 장관 책임을 물어서 국익을 훼손했다. 뭐 이런 책임을 물어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갖다가 발의를 했다. 자, 어떤 운인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지금 보면 금년이 이민년입니다. 상반기는 무리다. 이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어. 약신이 들어왔어. 자, 이제 인목을 봅시다. 무토가 42일. 음력으로 8월 12일까지예요. 8월 15일 추석이죠. 자, 이제 8월 12일 이후부터 인중 병화가 뜹니다. 이것도 42일이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전부 다 84일인데, 그럼 어차피 음력으로 9월 24일까지 토운에는 괜찮았어요. 무토운에는 더 생금 그러니까 괜찮았다. 추석 지나고 나서 병화 딱 인중 병화 떴을 때 목화운이 들어오면 이동 변동이 생깁니다. 쌍문서가 뜨기 때문에 재물에 손재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재물에 1년 운에서도 재물에 손재가 생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운에서 지금 묘목이라는 거예요. 묘목 들어오면 묘술학 화국이 발생을 합니다. 목국토 묘유충 신유술 금방국을 신유술 금방국을 갖다가 깼습니다. 파가 버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거기다가 묘유충하고 목생화 화극구 목국토 이건 사로입니다. 이건 현 위치 동이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잠깐만 국회의원 작년 재작 국회의원은 왜 됐냐? 묘목운은 들어와서 사실 이 사주에서 나무가 들어오지 않을 운이 들어왔지만 너무 지금 쇠가 강하다는 얘기. 그 쇠하고 지금 중앙지 충을 했습니다. 중앙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쇠왕충 쇠신발 쇠왕충 쇠신발 뭔 얘기냐? 금이 너무 강할 때 나무가 들어와서 금하고 부딪혔을 때 나무가 절단이 된다는 얘기요. 나무가 절단이 이게 뭐예요? 문서입니다. 쇠신발 발자는 끊어진다. 나무가 끊어진다. 금다목절이다. 금다목절. 그렇게 설명한 것도 오히려 더 빨리 이 여기가 빨리 되겠네. 목절.
금다목절이다. 그런 운에 봉착해 있는 과정에 1년 운에서 병화가 들어와서 목화가 한꺼번에 이제 터지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목화가 없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럼 결국은 2016년도부터 신유술 해자축으로 나왔으니까 목은 없어요. 목이 2019년도 하반기에 해준 간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 사선도 되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도 되고 그랬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필이면이에요. 42일간 추석 지나고 나서 병화가 떴고 이미 대운은 묘목이라는 얘기예요. 대운과 1년운이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을 했던, 동행 수행을 했던 외교부 장관한테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을 물어서 국익을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물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과연 그러면 그게 가결이 되겠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운도 넘어졌다. 1년운도 넘어졌다. 가결은 된다고 스님은 봅니다. 이 운은 상당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임 결의안이 가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뭐 장관 유지한 거 뭐 별 문제가 없죠. 스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결이 되고 나면은 박진 장관이 그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상당히 심적으로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 나이에 뭔 상덕을 보자고 막 이런 거 자기 소외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소외감을 갖고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냐.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해임 결의가 통과되면 통과가 될 거예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운입니다.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해요. 장관직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박진 장관께서 본인이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아주 난처한 운에 봉착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뭐 이것이 과연 국익을 훼손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박진 장관의 이 운으로 볼 때는 상당한 어떤 아픔이 있는 운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해임 결의안 가결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뭐 결국은 박진 장관 본인이 어떻게 거취를 취할 것인가, 거취를 표할 것인가, 그거에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설사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런 운이 오면 정서 불안이 오는 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갈등을 느낄 거예요. 이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그냥 내려올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스님의 보건대 대운과 1년운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병화가 끝나면 괜찮냐? 그러면 이민이 나면 또 들어옵니다. 내년이 또 이제 개면이 내년 상반기 끝쯤 또 하반기 또 갑진년 들어와. 이게 상당히 여기는 뭐 67세 금년에 양력이면 지금 양력으로 9월 16일 양력으로 9월 16일이면 지금 음력으로 8월 달이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간목으로 갔습니다. 묘모자 간목으로 갔어요. 목생화 또 약을 갖다 설기 쉽게 해서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 목국토
상당히 불리한 운이다. 묘목을 지나서 양력 9월 16일이니까 음력으로 8월달이 되겠죠. 음력으로 8월 21일. 아무튼 8월 15일이 그 추석이니까 추석 지나고 병화 운이 지금 가고 있다. 언제까지? 음력 9월 24일까지. 음력 9월 24일. 오늘이 음력 9월 3일입니다. 앞으로 21일 남았네. 상당히 곤란함,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그래, 조금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 운은 이 박진 장관을 보면 상당히 갈등이 많이 오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다수의 국회의원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네요. 그런 운 정도는 내가 어렵다. 이제 그러고 난 후에 과연 장관직을 계속 이 정부에서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